안녕하십니까, 어설트썬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3D 스트로크입니다. 3D 스트로크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레드자이언트 회사에서 만든 플러그인 중 하나인데 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플러그인들 중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쓴다고 라고 하기 앞에 실수를 했네요. 가장 많이 쓴다기보다는 그냥 많이 쓰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3D 스트로크는 주로 이제 인포그래픽에 저 같은 경우는 인포그래픽에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인포그래픽에 어느 때 가장 사용을 많이 했냐면 주로 이제 회사 소개를 할 때, 회사 소개라는 인포그래픽을 할 때 나는 우리 회사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주로 3D 스토커를 많이 썼습니다. 3D 스토커를 어디에 또 많이 쓰면 타이틀을 만들 때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는 주로 간단한 타이틀을 만드는 데 주로 쓰기도 합니다. 먼저 3D 스토커에 대한 이제 사용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3D 스토커를 이용한 이제 영상들, 주로 모션 그래픽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위에 화면을 보시면 3D 스토커 이용한 이제 그중 하나인 이제 지도에 대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주로 제가 일단 찾은 영상이 이거 하나뿐이라 구글이시나 유튜브로 이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게 봅니다.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이제 선들이 나와 세계와 세계, 즉 나라와 나라에 연결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을 주로 저는 많이 사용했고요.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3D 스토커 이용한 간단한 타이틀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려한 그래픽 영상을 이렇게 뒷백 배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포그래픽이죠. 이것도 보면 이렇게 선이 올라오면서 이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우주에서 나오는 글자라든 이런 식으로 백배경을 이용한 3D 스토커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3D 스토커가 뭐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사용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는 법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솔리드를 하나 만든 후 그곳에 여기 레드자이언트 회사에서 만든 3D 스크롤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면 이상하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임팩트는. 그럼 어떻게 사용이 되냐? 먼저 이렇게 솔리드를 만든 다음 마스크를 하나 만듭니다. 나는 이곳에서 이곳까지 가는 하나의 선, 즉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3D 스트로크를 사용하면 이렇게 하나의 선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딱 보시면 3D 스트로크에 대한 이제 임팩트에 대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컬러 같은 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숫자 이렇게 10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선의 굵기를 조절해주는 임팩트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버 패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팔로우 아셋, 이거는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굳이 많이 쓰는 기능이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패더는 일단 스타트랑 엔드에 같이 설명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스타트 부분은 일단 일종의 선 시작점, 즉 엔드 시작점에서 끝 부분을 이제 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선택지인데요. 엔드를 0으로 만든 다음 엔드를 100으로 했을 경우는, 즉 0에서 100까지, 나는 선을 0에서 100까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설정할 수가 있고, 스타트는 반대로 100을 할 경우에 0에서 100까지, 즉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갔다, 다 움직였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리고 이제 패더 값은 이렇게 딱 정중했을 때는 완벽하게 했는데 패더 값을 적용하면 살짝 흐린 선이 이렇게 흐려지죠. 흐린 것을 선을 이제 선명하지 않고 약간 흐리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옵셋은 반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뭐 숫자를 뭐 굳이 스타트와 엔드를 선택하지 않고 이거 옵셋을 이용해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 약간 뭐 복잡하기도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스타트와 엔드를 이용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여기 옵셋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뭐 더 쉽다면서.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거는 여러분께서 뭐 연습하시면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으로 해서 타이퍼가 있죠. 타이퍼는 무슨 기능이냐, 일종의 선의 시작점과 끝점에 이제 굵기를 약간 조절해 준다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끝선 일종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선에 끝과 끝이 얇아졌죠. 즉 시작과 끝을 얇게 만들어 선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맵 같은 거 할 때 선에 대한 움직임을 설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작부터 굵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뭐 얇게 시작해서 뭐 굵어진다든가 다시 돌아갈 땐 다시 얇아지고, 아니면 뭐 처음부터 굵게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굵게 나와서 뭐 짧게, 나는 굵게 나온 선이 얇게 사라지게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쓰는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는 아까 봤듯이 스타트 부분 하면 이 부분이 굵어지고 얇아지는, 반대로 엔드를 하면은 끝부분이 굵어지겠죠. 그 외에 50대 50은 아시다시피 이 스타트 부분은 이 부분을 얇게 점점 뒤로 갈수록 굵어지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일단 50%라면 중간 부분이 가장 굵게 해준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둘이 기능. 그리고 셰프 기능은 숫자가 늘어서 요 시작 부분이 굉장히 얇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너무 올리게 되면.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트랜스폼은 뭐 일종의 뭐 포지션 값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뭐 지금 투뷰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원부 이래도 되겠다. 일종의 밴드는 일단 선을 휘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까 면 먼저 Y값은 아니고, 자 이렇게 Z값 살짝 이렇게 기울였죠. 그 상태에서 밴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X값을 건드려서 보면 이렇게 선이 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밴드 값은 즉 이거 선을 이렇게 나는 일자로 선을 만들었지만 그 선을 이렇게 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선이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 시작점과 끝점을 잡아서 움직여 주면 선이 이렇게 휘어서 날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겠죠. 이 장면이 바로 아까 이 세 번째 보여드렸던 이거 그래픽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셋을 한 다음 그 밑에 리펄, 이 기능은 뭐냐, 선을 많이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일종의 쫙 이렇게 하면 뭐가 이상하죠. 자, 그럼 아까 요 밴드 기능이 인해서 약 30, 30, 30, 이건 0, 30 이렇게 하면 뭐 선이 조금씩 이렇게 아까 3D처럼 보이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선을 만들었지만 똑같은 비율로 여러 개의 선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렇게 갈라지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로테이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동그랗게 해서 선이 쫙쫙쫙쫙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취향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을 휘게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값을 설정해서 여기 방금 했던 설명했던 값을 설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이 그럼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약간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모션 블러나 뭐 이 밑에 세 가지 기능은 일단 임팩트 자체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알면 좋죠. 뭐 블러 값은 뭐 흐려지게 하는, 뭐 카메라 값은 뭐 3D 형태로 카메라 값을 잡는 건데, 뭐 선이 더 멀어지거나 더 가까워지거나 뭐 그 차이죠. 그래서 차라리 카메라 값은 잘 쓰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3D 스트로크 사용 방법은 설명이 끝났고, 그럼 이 기능에 의해서 나는 뭐 맵에서는 보시다시피 아까 요 끝점과 끝점을 잡아서 움직이면 된다겠죠. 그럼 간단하게 일단 움직임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드 값을 0으로 한 후, 자 5초로 가서 엔드 값을 100으로 하고 하면 움직였을 경우 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죠. 물론 3D 스트로크가 아닌 일반 스트로크 기능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끈 후 스트로크에서는 add라고 추가라고 있죠. 추가해서 이게 트림 패치라고 하여 트림 패치를 클릭한 후 똑같이 엔드 값을 0에서 여기는 100으로 해놓고 똑같이 여기서 0으로 해놓으면 스트로크랑 3D 스트로크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3D 스트로크와 그냥 스트로크의 차이는 일종의 3D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아까 이제 임팩트에서 설명을 했던 3D 스트로크는 3D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선을 구현할 수가 있고, 일반 스트로크는 약간 2D라고 보시면, 물론 3D로 뭐 굳이 억지로 우겨서 만들면 3D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3D 요 기능 이용해서. 그러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3D 스크롤을 이용해서 3D 효과를 만드는 게 좀 편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지우고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스트로크의 이용 기능이고요. 이런 식으로 선을 움직이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됩니다. 스타트 아니면 엔드와 스타트, 그리고 패더, 그리고 옵셋, 이 네 가지가 3D 스크롤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뭐 3D 스트로크 자체 내에서 이렇게 색깔을 바꾸기도 하지만 여기 임팩트 창에서 P를 쳐서 이게 색깔입니다. 색깔 지정해 주는 건데 P를 쳐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 방에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기본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뭐 거의 기능의 끝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스타트를 잡아서 뭐 8초쯤 가서 100으로 잡으면 선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뭐 이렇게 3개에서 선이 들어왔 나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두 번째로 보여준 이런 타이틀 같은 건 어떻게 만드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에펙에서만 해도 상관없지만 에펙에서 할 경우에는 굉장한 노가다 작업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안 보이네요, 글자가. 다시 지우고 스트로크. 자, 이렇게 스트로크를 적었죠. 그리고 크기를 늘리겠습니다. 자, 에펙에서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하나 만든 다음 솔리드를 만들고 눈을 꺼줍니다. 뭐 눈을 뭐 키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좀 눈을 꺼준 후 아까 이게 펜 툴을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약간 노가다 방식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대충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충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해서 갑자기 왜 풀렸죠? 노가다를 해서 이런 식으로 S를 만든 다음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레드 자이언트로 넘어가서 3D 스트로크를 클릭해주고 다시 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S가 만들어졌죠.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옵셋이 아까 전에 제가 이런 기능만 있다고 했는데 옵셋은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자, 잘 보세요. 일단 0으로 맞추고, 이게 제가 시작 지문이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나는 싫다,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게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까지 가서 옵셋을 바꿔주면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네요. 이걸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시면 뭐 일단은 0으로 시작해야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다가 왜 여기서 멈추죠? 멈췄을 때 이거 약간 좀 복잡한데 이 옵셋과 엔드 스타트를 전부 다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이용해서 이렇게 왔을 때 요걸 뭐 0으로 바꿔주면서 같이 숫자를 0으로 맞춰주면서 이렇게 맞추는 글자를 맞춰야 되는데 약간 좀 복잡한 기능이라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스트로크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일러스트에서 만드는 방법인데, 일러스트에서 글자를 만든 후 그 글자를 깬다고 하죠. 예, 아웃스트로크로 해서 깨신 다음 그걸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하고 에펙에서 솔리드를 만든 후 컨트롤 V에서 붙이면 이런 식으로 A가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3D 스트로크를 박으면 보시다시피 글자가 어찌 보면 이게 마스크 잡은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그 위에 뭐 글자 굵기를 조절해서 타이틀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쉽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앞에 나오는 빛은 그 나중에 이제 기능, 이게 앞에 이게 레드 자이언트 말고 이게 임팩트에 가시면 비디오 코파일럿에 이게 옵티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여기 마스크에 따라가게 이제 포지션 값을 잡아서 뭐 이 선이 나타나는 이제 설정을 잡으셨다면 그 설정에 맞춰서 선이 따라가게 이렇게
빛이 따라가게 포지션 값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겁니다. 뭐 그에 대한 거 뭐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3D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했지만 저는 이제 강의 영상을 처음 만드는 거다 보니 약간 좀 어렵거나 좀 불편한 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더욱더 쉽게 만들 수 있게,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다시 연습을 해서 해드릴 테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3D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